6.25 전쟁 62주기를 맞이해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그 호국 영령과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오늘이 6.25 한국전쟁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아직도 그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이 큰 비극은 아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셨습니다. 6.15 정상회담이 우리 분단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정상회담도 6.15 정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두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근본적으로 좀 파탄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동안에 비공개 협상이 있었던 것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비공개 접촉이나 협상했다는 걸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당시 비공개 협상했다는 것을 당사자가 밝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이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남북 간에 큰 대결을 해서 큰 불상사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을 하고 남북 관계의 물꼬를 다시 트는 아주 진솔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던 이 정권이 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킨 이런 정권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안보 논리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심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보훈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보훈처를 다시 격상을 시켜서 장관급 기관으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산 가뭄 현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데 밭에 고구마 뿌리가 완전히 말라서 부스러질 정도였었습니다. 물을 조금만 주면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가 말라서 부서지는 것을 보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관정을 파면은 논에는 얼마든지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예비비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관정을 충분히 파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거의 고구마 줄기라든가 팥농사는 거의 다 망가질 것 같고 논농사도 많은 모내기를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아주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연재해 대비해서 국가의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지방교부금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부금을 이용하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관정을 더 많이 파고 또 여러 가지 차량을 동원해서 부족한 물을 좀 더 많이 공급하면 현재 이번 일주일만 돼도 하면은
많은 재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별하게 이번 기회에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이제 다 이렇게 보를 막았기 때문에 가뭄 걱정 하나도 필요 없다고 외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실정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원래 4대강이 지나는 지역은 이 보를 막지 않아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양수 펌프만 해도 이 가뭄 걱정 안 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가뭄을 제일 많이 탄 지역은 4대강이 지나지 않는 충청남도로 말하면은 서산, 아산 이런 4대강하고 먼 지역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이지 4대강이 지나는 지역은 보를 막지 않아도 이 가뭄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지역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너무 실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은 4대강에 다 집어넣고 실제로 가뭄이나 홍수 피해야 할 예산이 없어서 관정조차 구금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기갑 의원이 오늘 총리실을 방문을 해서 강기갑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기정 최고께서 총리실을 방문을 해서 이런 관정을 할 수 있는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강기갑 대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의 한국전쟁 발발을 6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경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하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우리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반 이 길이 끊겼습니다. 긴장과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일본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둘째, 한미 간에 한국형 MD가 거론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 정부는 위험한 한일 군사협정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남방삼각의 이런 형태는 도미노처럼 북중러의 북방삼각을 긴장시키고 여기는 고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전쟁 62주년을 맞이해서 평화를 결의하자고 요청합니다. 호국 영령이 지킨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의 꿀, 우리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도 우리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쌍용차 문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고, 또한 유인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핵을 대체할 신성에너지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문호동 의금에 해당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개원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를 안 열어도 좋다. 어떻게든 완전 국민 경선제를 막고 8월 대권 후보 되는 길을 지켜라 라고 하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고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대권 후보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개원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또한 MBC 파업 5개월 다 돼가는 이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노사가 풀어라 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노사가 아닙니다.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통위원회에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박문진 이사에서 MBC를 사장을 임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의의 실마리는 김재철 사장의 퇴임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MBC 문제도 국회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해당 대기업에서는 낮은 인수격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는 민주당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이상득 전 의원이 자원외교를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으면 국회에 나오실 분입니다. 이 이상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자원외교나 무엇을 핑자해서 국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충고드리고 이상득 전 의원이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6.25입니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6.25를 얘기할 때 꼭 앞에다가 6.25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6.25의 피해자다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세상에 좋은 전쟁이란 없다. 세상에 나쁜 평화도 없다 하는 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지난 19일에 민병두, 최민희, 홍정학, 김한길 의원 등 22명 공동 발의로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날 정경련은 규제 입법 감시를 위한 의원 입법 활동 감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경련의 규제 입법 감시 방침은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자 대국민 선정 보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실현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것이자 재벌의 불법 탈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의 선명한 대치전선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및 정책적 우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에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에 의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있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대형마트 6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35개가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SSM 진출 이후 동네 슈퍼 매출이 평균 3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 지키기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동네 구멍가게와 대기업 자본의 경쟁이 결코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상생이라는 것이 지켜지고 있지 못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의무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이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 등이 줄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로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법제화에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6.25입니다. 6월은 후국의 달, 나라를 지킨 후국의 달인 동시에 또 독재를 다독한 민주화의 달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독재의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대통령으로 반군부 세력 무르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군부 독재 정권 타도의 움직임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전 세계인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군사 정권의 유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중 박근혜 전 위원장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의 꽃이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공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이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 독재 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경선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걷고 있는 꽃길은 수많은 민주화 희생자들의 피로 일궈낸 빗길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죄 없이 출마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윤상현 의원이 완전 국민경선제는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정당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시정할 것이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1인 독재 정치로 빠져버린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더 문제를 할 것입니다. 노동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을 했고 민주노총 파업 등 노동계가 하투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신고 운임제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운송료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표준임금제 이행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은 지임료를 물고 또 이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따지고 보면 그들은 노동으로 먹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파업하면 형식상 불법 파업의 딱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와 재계는 불법 파업이니 정치 파업이니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들에게 불법 딱지를 먼저 붙이는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화물 자동차를 모는 분들이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되는 그런 수준에 계속 인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은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대결적 대치적 자세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가 더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덕 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땡볕 아래에 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만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정부에 비해서 가장 적게 올라간 최저임금, 그러나 재벌 보호에는 가장 앞선 이 정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저항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제대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기정 최고위원께서 물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기정입니다. 새누리당 당원 명부 누출 및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여러 우리 지도부에서 또 논평을 통해서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또 이 당원 명부 유출과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중에 박근혜 의원만 유일하게 부정경선 의혹과 검찰 수사 촉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 유출 문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이 당원 명부를 활용한 부정경선 의혹 사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 자체 조사로는 힘들고 220만 명이 관련된 국민들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를 사들인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번 총선 후보들이 확인된 29명 외에 60여 명이 추가로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그 동종업종 관계자들의 말을 제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당원 명부가 있고 그 명부를 활용한 문자 발송에 있었는데 이것은 웃돈이 가지 않으면 웃돈이 오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 수사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점인데 분명히 이 공식적 수사 의뢰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수사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점과 관련해서 박근혜 의원은 22일 날 명부 유출건은 유감스럽다 이래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박근혜 의원이 검찰 수사를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 교도소 수감된 지 6개월 됐습니다. 지난 24일 우리 당의 박영선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한 소위 정봉주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발의를 해야 할 법입니다. BBK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분이 박근혜 의원이고 이혜원 최고위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것을 반복해서 인용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 수사를 받지 않고 정봉주 의원은 6개월째 지금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데 이제 BBK 발언의 원조인 박근혜 의원이 이런 불공정한 문제에 시정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정봉주법이 빨리 입법화되어 제2의 정봉주가 나오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장 8.15 특사를 통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석방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협조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62주년 6.25를 맞이해서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뜻을 다시 되새기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했는데 명동성당 명동 입구까지 선두는 왔지만 아직 서울역에서 후미가 출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600만 명의 비정규직, 또 30만 명이 늘어난 비정규직,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 해도 15,000명 채용 중 7,000명이 비정규직. 학교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비정규직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 어머니가 도서관리해주는 책을 받아서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로 이제 학생들도 이제 어린이들도 비정규직이 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반드시 가장 우선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상인 살리기 연대라는 참여연대나 민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유통법 개정안을 청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일 날 발의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의무 개정 제한 규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중소상인을 살리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아연실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이 유통법의 내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미 발효되고 있는 한미 FTA 규정을 보면 이미 시장 접근 의무 규정 위반의 소지가 높고 또 외국인 최소 기준 대우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중소상인 살리기 법안의 유통법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규정이 곳곳이 독소 규정으로 우리 양극화와 중소상인 살리기에 반대하는 천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저희들 예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재협상과 그 재협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폐기까지 요구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민생에 나서는 민주당이 한미 FTA에 관한 당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상호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 주요 현안을 다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예, 이용섭 정책위 의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5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기본 원칙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 보완하되
국회의원이란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전면 폐지토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특권 폐지를 주장하자 민주당이 뒤따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 3월에 19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19대 총선 공약집 357쪽을 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면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특권 폐지의 원조는 민주통합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2단계 조치로 구체화한 것이고 이제 입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난 후에 대선을 앞두고 특권 폐지를 전시용 구호용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7월 3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인기 영합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